투자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생방송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두 전문가님께서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길건우 대표의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을 시작으로 LG이노텍, LX인터내셔널, 이마트, CJ제일제당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오서진 이사의 종목은 수산인더스트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S윈드, 세노텍, 태경BK까지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한화솔루션 가지고 와봤는데 네. 최근에 한화솔루션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뭐 입국에 뭐 3.2조 투자하고 네. 8조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태양광이랑 사실 수소 쪽은 아마 등락폭들이 좁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우상향으로 잡혀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이랑 유럽에서 건물이랑 가정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천연가스 스토브를 많이 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토브라는 걸 잘 안 써서 잘 모르시는데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대부분 스토브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예 거의 조금 사용을 못하게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까지는 소형 건물은 아예 못 쓰게 하고 28년도까지는 대형 건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천연가스 스토브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금지하겠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데 예전에 디젤 게이트 때 그 폭스바겐 문제 한번 터지고 나서 전기차로 전환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런 시작을 계기로 뭐 말 그대로 태양광이나 건물에서 많이 쓰는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것들이 조금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미국에 뭐 공장 증설하고 하는 거에 돈을 쏟고 있는 한화솔루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조정될 때마다 조금씩 담아두시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최근에 많은 이슈를 들고 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 또 다른 시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수산인더스트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 초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난해 사우디 네옴시티에 이어서 올해는 아랍에미리트까지 이제 중동 국가들의 경제 패권 다툼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역시 원전과 방산 등에 대한 세일즈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이번에는 경제사절단에 100개가량 되는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기업들과 관련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준비한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회사는 현재 원자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플랜트의 종합 정비 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회사들 중에서 수산 INC라는 회사가 또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요. 수산 INC는 수산인더스트리의 100% 자회사로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을 함께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더욱이나 수산인더스트리는 현재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원전과 복합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 중인 이력도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주주의 지분 매입 공시가 있었어요. 수산 인더스트리의 대주주는 이제 지난해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분이 약 60%에서 68%까지 증가한 상황이고, 이처럼 대주주가 지분을 모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정부의 외교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LG이노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왜 네. 그러냐면 중국 봉쇄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제가 볼 때는 LG이노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나온 게 사실은 최근에 CES 2023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 XR 기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봄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할 때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있는데 팀쿡 CEO가 이런 말도 했어요. 다음 세대 아이폰은 XR이다. 네, 그래서 10년대 아이폰을 아예 대체를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IT 기업들 자체가 조금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의 10년 전에는 PC였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이제 XR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소니, 삼성전자 대부분 이걸 다 지금 출시를 올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인 아마 성장기에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애플의 XR 기기가 제일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총 카메라 모듈이 13개가 들어갑니다. 와, 진짜 많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래도 아이폰 쪽에서는 LG이노텍의 카메라 매출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XR 기기가 나온다고 하면 전쟁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20% 정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다 XR에서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애플 XR 시장이 개화가 되고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선 주가가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도 매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한화 그룹주들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하나 그룹주들이 네. 아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해 우리 방산 업체들 네. 그래도 이제 다양한 무기 수출 소식과 함께 긴축의 시기에서도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여왔는데 이후 지난 4분기부터는 조금 루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을 좀 관통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도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같이 참여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에도 아랍에미리트에 3,894억 원 규모의 천궁2 발사대를 수출을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이번 방문에서는 항공기와 우주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제 관련해서 이미 기존에 수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 역시 좀 높게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올해 역시 많은 국가들에서 국방비 증액에 나설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들은 폴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등 많은 국가들과의 계약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역시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방산을 흡수 합병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지상 장비를 담당했던 한화 디펜스에 이어서 탄약 부문에 특화되어 있는 하나 방산까지 흡수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발이나 생산에 있어서도 시너지가 나겠지만 판매에 있어서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정부가 방산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죠. 방산 관련 종목들 흐름 좋은데 그 가운데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LX 인터내셔널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네. LX로 바로 딱 턴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상사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포커
포커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어떻게요? 첫 번째는 건설 쪽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앞에서 이제 뭐 발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신재생 발전 이렇게 포커스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최근에 부동산 관련 규제들도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목도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주택시장은 그래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는 보여요.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여전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오늘 그 기준들을 또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악화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건자재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건자재라고 하면 대부분 뭐 이제 LX 인터내셔널을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LX가 그 한화 글라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용 유리 시장 점유율이 기존에 이제 LX 하우시스 있잖아요. 두 개를 합하면 점유율이 50%에서 6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기존의 하나글라스 매출이 한 3,100억 정도 됐고 영업이익이 한 365억 정도 됐는데 이게 증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앞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쪽에서도 설비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건설 쪽에서도 수혜 보는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부동산 관련 모멘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최근에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 주 또 상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해가지고 이제 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주 뭐 이제 국내 태양광 업체들 그리고 이제 그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네. 비교적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풍력 타워 관련주인 브로드 윈드가 또 하루 만에 112%가량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브로드 윈드의 현재 시가총액이 사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브로드 윈드가 100% 올랐다라고 해서 CS 윈드가 그만큼 따라가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브로드 윈드의 이번 주가 상승에 대한 배경이 그 풍력 타워 발전 수주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업황 개선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CS 윈드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풍력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베스타스 타워 아메리카와 유럽과 포르투갈에 위치한 풍력 타워 기업이죠. ASM 인더스트리를 인수한 바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제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판가 인상과 업황 개선을 통해서 실적 역시 빠르게 턴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IRA 법안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 지금 IRA 법안이라는 게 결국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있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역시 CS 윈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관련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들로 CS 윈드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가량 증가한 1,42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커져가는 풍력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이마트 들고 오셨네요. 네,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어제 시장도 이제 그렇게 조금 종료가 되긴 했는데 네. 사실은 CPI가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뭐가 움직일까가 항상 가장 고민이셨을 텐데 부합을 해버리니까 이미 인식이 다 돼 있다 보니 필수 소비재들밖에 안 움직였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분기 실적은 안 좋기는 했어요.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스타벅스가 사실은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썸머 캐리백 최근에 제주변도 보면 다 하나씩은 여름에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한 200억 정도가 나갔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는 나왔는데 이거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영업이익 자체는 꾸준하게 안전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마트 자체가 조금 외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식 선호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매출이 한 29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4,700억. 근데 영업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작년 대비하면 한 159%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증권사들에서 다른 수치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100%는 넘는 전망치를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금 안전하게 실적 자체가 간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스타벅스 쪽 마진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외식 물가도 올랐다고 했는데 네. 커피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투자 포인트 들어주는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필수 소비재로 조금 관심이 더 쏠릴 것이다라고 경기 침체와 함께 연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세노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서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네. 보도를 했는데요. 더욱 자세하게는 우리나라 광산 중 6곳에서 리튬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대표적인 곳은 울진 쪽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소식들로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무더기로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관련 이슈가 언제까지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 리튬이나 자원 관련주들이 비교적 크게 또 올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하루 반짝 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련 종목들 안에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사업성이 좋고 그리고 실적도 조금은 받쳐주는 관련주를 제가 2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세노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노텍은 국내 최초로 세라믹 비드의 양산화에 성공해서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비드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여기서 세라믹 비드는 광물이나 안료 그리고 석회 등의 물질을 분쇄하는 데 쓰이는 소재로 이제 광물을 채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세노텍은 호주에 위치한 광산 기업과 200억 원 규모의 세라믹 비드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세노텍은 세라믹 비드 사업부가 광산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광산 개발과 관련된 소식들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관련주들과 같이 무언가 많은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인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소량 그리고 눌릴 때 사신 다음에 적당히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익절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테마성 움직임도 보여주는 종목이잖아요. 전일에도 25% 급등했다가 윗골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전략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이요?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좀 거래량이 죽는 구간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1980원에서 1950원 사이에선 좀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다음 주에 관련된 소식들이 더 나온다라든지 하면 그때 또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위로 좀 슈팅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5%, 7% 이렇게 좀 짧게 끊어 먹으시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지금 밑에서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 1,800원 중후반대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셔가지고 좀 리스크 관리만 하시면은 그래도 좀 무리 없이 좀 대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노텍에 대한 트레이딩 비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필수 소비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CJ제일제당. 네, 이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CJ제일제당. 네, 저는 좀 안전하게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수는 잘하시는데 매도를 잘 못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 장세 내에서는 수익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포트에 조금 안전한 걸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마트도 그렇고 CJ제일제당도 그렇고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담아두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여전히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구나 하는 기업들이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랬냐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다음에 베트남에 돼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주요 원인이 됐는데 앞으로는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기존에 호주, 태국 이쪽은 이제 CJ제일제당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 이제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신규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의 슈안스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거 통해 갖고 피자 시장에서도 조금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글로벌 HMR 시장,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트를 가보시면 간편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잘 나와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사면 사실은 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외식 물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HMR 시장을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퀄리티 높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HMR 시장도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연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1인 가구 고령층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니까 거기에다 경기 침체까지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 HMR 쪽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땡. 알겠습니다. CJ 제일재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 이야기 나누는 동안 지금 금통위에서 속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금리 인상에 좀 더 열어두는 발언을 했고요. 올해 1.7%의 성장률 전망을 하회한다. 물가는 3.6% 부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4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서진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 태경 BK인데요. 태경 BK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재료들이 좀 존재하는 종목인데 네. 좀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태경 BK라는 회사는 석회 사업, 그리고 코크스, 그리고 탄산가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코크스 사업의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코크스는 대체 연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코크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이제 코크스 매출 증가에 따라서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 태경 BK의 영업이익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제 각각 89% 그리고 60%가량의 성장세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2차 전지 인조 흑연 음극재 필수 소재로 또 코크스가 또 사용이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일본과 중국 등에서 이 코크스를 수입을 해왔지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의 탈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코크스가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음극재에 들어가는 게 석탄계 네. 코크스였는데 지금 석유계 코크스로 조금씩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석유계 코크스에서 이제 국내에서 독과점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에 있어서 다양하게 좀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앞에 이제 그 리튬 광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태경 BK 같은 경우에 현재 국내에도 국내에도 광산을 약 5개가량 보유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어딘지 특정지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의 리튬 광산이 있다라고 좀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도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태경 BK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빠르게 좀 선정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LG 이노텍입니다. 네, 좀 느리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반응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LG 이노텍을 한번 가져와 봤고 네. 지금 LG 이노텍 자체가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27만 원대가 거의 좀 다져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XR 쪽에 대한 게 나오면 슈팅이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FC BGA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CS2023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결론 메타버스를 하려면 네. 서버에 대한 것들은 증설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FC BGA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양쪽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32만 원,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사님은요? 어떤 종목? 네, 저는 수산 인더스트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가 상장을 네. 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그런데 네. 이제 과거에도 원전 종목들의 좀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G2파워라는 종목이 뒤늦게 상장을 한 뒤에 뭐 거의 원전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네, 모습을 맞아요.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 현재 뭐 실적도 좋고 그러면서 이번에 해외 수주와 관련된 부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대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매입가와 관련해서는 24,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이제 네. 진입이 좀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약 3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길건우 대표님 그리고 오서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